지금 이 시간부터는 권세호 고려대 겸임 교수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,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서 이제 7개월째 계속 1%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 누적 상승률이 11%다.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현상인 겁니까? 네,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이제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제 수급 불균형의 문제이긴 한데 이 공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저희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그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서 그래서 이 정비구역을 이제 해제하면서 네. 약 25만 가구를 이제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. 물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수요적인 측면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수요적인 측면을 한 세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크게는 이제 유동성 장세입니다. 지금 네.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기준금리도 하락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하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부동산 3법, 임대차 3법 네.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어떤 그 수요를 좀 자극하는 어떤 수요 충격을 주는 정책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견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세대들은 이때 집을 사지 않으면은 또 영원히 못 살 수 있다는 이런 공포, 그 네. 패닉 바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히 어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네.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서울 아파트의 매매 비중을 좀 보면요. 특별히 몰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. 6억에서 9억 사이예요. 이유가 어떤 겁니까? 맞습니다.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다주택자를 이제 좀 규제를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이제 똘똘한 성향을 네. 보이고 있는데 이 9억이라는 이제 숫자가 우리가 세법적으로 보면 조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. 우리가 주택을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, 그리고 보유할 때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그리고 양도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는 최근에 이제 논란 끝에 그 2% 상위 2% 그 비율 가세를 이제 11억으로 이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는 되었지만 네. 이제 그동안 이제 9억이 이제 공제 기준이었다가 이제 11억으로 바뀐 것이고요.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9억 이하가 되면은 또 0.05% 감면하는 규정도 있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경우에 비과세이긴 한데 고가 주택인 경우에 또 세금을 또 추가로 냅니다. 근데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는 9억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12억으로 이제 상향해야 된다는 어떤 그 논쟁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9억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. 더 고려한 요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. 생각이 됩니다. 지금 교수님 보면은 제일 아마 궁금하실 게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한창 많이 나왔던 뉴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? 이 담보대출 막겠다, 대출 막는다. 시중은행들 지금 뭐 부동산 이렇게 집값은 뛰는데 저 돈을 빌려야지 겨우겨우 집값 낼 텐데 부동산 집값 다 막겠다는 거냐 지금 대출까지. 정말 이거 시중은행 다 대출 막는 겁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좀 조성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이제 그 중단한다는 것에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. 네.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착수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. 한국은행도 지난 테이퍼링이라 하면은 예. 이제 양적 완화에 했던 거를 그렇습니다. 돌려받겠다. 이제 그렇습니다. 시중에 푼 예. 돈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시사를 했고 또 급격하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라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가계부채, 기업부채가 많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
결국은 이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 대책의 하나로서 또 이런 대출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작 정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네. 지난번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님께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압력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현재는 0.5%로 상당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도 좀 올릴 수 있다. 이런 이제 신호를 던지고 이제 좀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정부가 어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좀 관리돼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제도가 발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혼란을 이제 초래하고 이제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대출이 중단되었을 때는 대부업자라든지 사채업자라든지 그렇죠. 우리가 네. 또 다른 제2금융권 또는 다른 시장으로도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금 안정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이런 정책,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또 궁금한 게 이겁니다. 주택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? 대출 금리 상승 자체는 현재 여러 가지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이나 이렇게 봐서 우리 한국은행 자체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금리 상승은 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없는 신용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저신용 어떤 우리 그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어떤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가 조금 뭐 대안이라든지 어떤 저금리로 어떤 대출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조금 같이 수반하면서 이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주 26일에 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 뭐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잘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그리고 방금 말씀을 나눴다시피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복비도 자연스럽게 덩달아서 많이 올랐어요. 정부에서는 이 복비 부분을 좀 개편해서 좀 낮추자는 취지로 이제 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놨는데 뭐 소비자도 또 뭐 중개업자분들도 만족하지 못한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좀 교수님이 보시는 바람직한 복비 개편안 뭐라고 보십니까? 네,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, 아까 대출 중단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상 또 인하 이 논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폭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전만 보면 좀 중저가 아파트인데 지금은 중고가 아파트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또 소비자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.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 그리고 이제 중개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도 이제 상대평가로 뭐 전환을 하고 뭐 손해배상액도 이제 높이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없으면은 이러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결국 뭐 부동산이 답이군요. 지금까지 중개 수수료 복비 개편안 하고요.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.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